네, 안녕하십니까. 2부 강연 시작을 맡게 된 토론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줄 서시고요. 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리고요. 네, 토론팀은 약간 옆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네, 저희 주제인 어렵고 딱딱한 토론은 가라. 이게 저희 주제입니다. 밑에 보시면 관중과 소통을 하면서 동화 속에서 접근이 쉽고 흥미로운 주제를 찾는 토의와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소재 중에서 동화를 이렇게 선정해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왜 저희가 동화로 선택을 했을까요? 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커플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사귀어도 괜찮아요. 그냥 남녀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왼쪽 손. 남녀로 같이 오신 분. 아, 네, 남성분. 왜 저희가 동화로 선정했을까요? 네,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뒤에 보세요. 잘생겼어요. 네, 저희가 왜 동화로 선정했을까요? 네, 간단하게 농담도 괜찮으니까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야기가 쉬워가지고. 아, 네, 맞아요. 지금 발표 잘해 주셨는데 남성분 올라오시겠어요? 네, 네, 올라오세요. 네, 빨리.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커플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증정으로 남녀 커플 영화 관람권을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에 한번 까보시겠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모르고 안 챙겼는데 이게 책갈피네요, 근데. 농담이고요. 저희가 선정한 이게 부산 시립도서관에서 후원받은 책을 2권 먼저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왜 동화로 선정했을까요? 앞에 보시면 어렵고 딱딱한 주제보다 접근이 쉽고 관중과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야기 리더 토론팀을 맡게 된 경훈 씨와 민정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별주부전 이야기를 맡게 된 리더 최민정. 네, 리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왜 하필 많고 많은 동화들 중에서 왜 별주부전을 선택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네, 궁금하죠? 예. 저희가 별주부전을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전이 저희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주부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분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요.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림은 지금 용왕이 누워있죠. 예전에 용궁에 용왕이 살았었는데 이 용왕은 그런 게 있었어요. 지상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농사를 못 짓고, 근데 그 용왕은 이제 비를 내리거나 이런 가뭄을 해소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용왕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져 눕게 되었는데 신하들은 용왕 구해야 되니까 약을 수소문해서 구해왔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선을 불러가지고 신선 보고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냐, 낫게 하냐 하니까 토끼의 간이 이제 제일 특효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토끼의 간 누가 구할 것인가? 네, 그렇게 보니까 그 별주부 벼슬을 가지고 있던 자라가 자기가 자청을 해가지고 지상에 가서 내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에 도착한 이제 자라는 토끼가 어딨나 찾아보니까 여기 지상에 있는 전람의 그림에서 토끼를 찾았으면 전람의 그림이 어디죠? 네, 여기겠죠. 네,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여기서 뭐 보이시는 거는 자라가 용궁에 가면 너의 벼슬과 그리고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리고 지상에 있으면 이거 매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너의 천적들이 많지 않느냐. 용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용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한 토끼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협박을 받게 됩니다. 너의 간을 내놔라. 근데 이제 토끼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면서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토끼는 자신의 간은 다른 짐승들도 자기의 간이 약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정산에 여기 뒷산이죠. 놔두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묘책에 토끼는 이렇게 말을 해서 용왕은 그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들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자라는 이제 토끼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이놈아, 어떻게 그 간이 어떻게 밖에 놔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라를 놀렸죠. 그리고 자라는 몽구했으니까 이제 자책감을 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성심에 감복을 해서 신선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신선이 와서 이 약을 주고 이 약 가지고 용왕한테 주면 이제 다시 나을 수가 있다 해서 자라는 그 약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용왕은 다시 나았고, 그렇게 해서 용궁의 평화는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별주부전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왜 동화를 선택했고 아까 앞서 이유는 말씀드렸는데요. 동화 속에서 저희가 주제나 이야기 스토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흥미롭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런 우리 이야기 소통을 한번 해볼까 해서 생각해 보니까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뇌를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민정씨 앞으로 나와주시세요. 네, 송희씨. 네, 여기 이 통 안에 있는 거는 앞에 별주부전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에 있는 이런 용왕이라든지 자라라든지 토끼라든지 모든 등장인물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안에 혹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정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번 뽑아보실 분 계시면 왼쪽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검은 색깔 티셔츠 입으신 분. 네,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누가 나왔죠? 용왕이 나. 네, 용왕이 나왔네요. 네, 그럼 용왕에 대해서 우리 별주부전 토론팀 민정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용왕이 가뭄을 해결해주다가 자신이 병이 난 것에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고한 토끼를 희생시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정 씨 생각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끼의 간을 마음대로 뺏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용왕이 살아있으면 지상세계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그 가뭄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왕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토끼가 조금 희생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용왕을 살려주는 것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아주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거나 아니면 민정 씨하고 같은 의견 혹시 내주실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네, 여러분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다리 꼬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어서가지고 다 같이 소통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민정 씨분 그 여자분 이야기하신 분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남자분 이야기하신 요왕님이 살아 계셔야만 가뭄을 해결하고 일을 하시니까 소를 희생해서 대를 한다는 말도 맞는데 토끼는 자신은 생명이잖아요. 본인한테는 제일 크나큰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한 사람 희생시켜서 자신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예쁘신 분 앞에 계시는데 뒤돌아가가지고 한번 메모를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어나가지고. 네, 저는 용왕이 이제 가뭄을 해결해주다가 그렇게 병을 얻은 거니까 저 경훈 씨라는 사람 말을 동의해요. 네. 가뭄을 해결해준다고 이제 병을 얻은 거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토끼도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좀 크게 써갖고 해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토론팀 민정씨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용왕의 병을 낫기 위해서 무고한 토끼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희왕 세계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편안하고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의 삶에 별주부가 나타나죠. 별주부가 나타나서 권력과 금은부하로 토끼의 삶을 흔들어 놓죠. 그런 토끼를 이렇게 속인 것도 모자라서 용궁에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하는 말은 간을 줘서 용왕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왕이 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민정 씨 의견 충분히 잘 들었고요. 민정 씨 의견도 틀린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전 그 가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별주부전이 쓰여졌던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물론 저수지를 먼저 개간하거나 아니면 수차를 이용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해결책들은 대부분 근본적 해결 방법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의 미신에 좀 의존하는 방법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걸 보았을 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용왕의 힘을 얻어야만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토끼가 용왕에게 간을 주어서 용왕이 낫게 하는 것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원 씨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면 간단한 그거 아니에요. 그 용왕을 위해서 토끼가 토끼의 간을 내놓는 게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정 씨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저도 조선시대에 경호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시대는 기우제를 지내는 등을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수차나 추구기 등을 발명하여 가뭄을 이겨내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아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가뭄의 빈도나 피해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띠죠. 용왕이 병에 걸린 것을 생각하면은 용왕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용왕에 기대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해결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네, 저는 이 해결책으로 여러 생물의 진화와 적응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나방이라도 숲에 사는 나방은 갈색을 띠고요. 도시에 사는 나방은 회색을 띱니다. 이는 천적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려는 나방의 적응과 진화의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갈라파고스 제도의 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혹시 사회자님 갈라파고스 새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그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아닌가요? 다인의 종의 기원설에 대해서 그때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다른 4가지의 새가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종이 같았어요. 종이 같아가지고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 섬마다 환경이 달랐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과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말씀 맞나요? 네, 사회자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생물들은 적응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그 환경에 맞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인간 또한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그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후반부에 보시면은 신선이 약초를 주어 용왕을 낫게 합니다. 이 약초로도 꼭 용왕의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꼭 토끼의 희생이 필요할까요? 네, 민정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막 들으시면서 막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막 긴장이 되네요.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은 신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많은 동화를 읽어보고 그리고 뭐 고전 소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 생각나는 신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금도끼, 은도끼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죄송하지만 계속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혹시 금도끼, 은도끼 그 동화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그 금도끼 운동기에서 신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새도끼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 뭐가 들어왔지 하면서 찾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뭐 금도끼 운동기로 도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사람을 낚아보려고. 예, 되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쪽에서 그 금도끼 운동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한 농부가 던졌을 때는 금도끼 운동기를 모두 주었고,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은 되게 괴팍하고 막 그런 나무꾼이 도끼를 던졌을 때는 오히려 벌을 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신선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신성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보셨던 별주부전에서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주부전에서도 신선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약초가 100% 용왕을 낫게 해주는 약초였다면 신선이 당연히 그 약초를 주었지 토끼의 간을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이 말은 즉슨 토끼의 간은 확실한 약효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초는 그렇게 이거 먹고 용왕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권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토끼가 간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토끼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간이라는 장기가 어떤 장기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남성분들 술 많이 좋아하시고 하면은 간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간은 계속 재생이 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한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만 남아있어도 간은 원래 크기로 재생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끼가 굳이 용왕한테 간을 모두 내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만 잘라서 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간을 잘라서 줬으니까 용왕은 토끼 너 고맙다 이러면서 또 그만한 상품을 줬을 때고 배 잘라도 그럼 뭐 봉화수술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상 세계에는 가뭄이 왔을 때 가뭄을 해결할 수도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데 토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토끼가 간을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토끼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토끼한테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예. 용왕을 구경시켜준다고 갔잖아요. 예. 토끼한테 일단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끼에게 거짓말하는 행동은 잘못한 거. 예. 책에서는 방과될 분이 책이라는 것이 시대상 반영하는 거니까 조선시대 많이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시대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 민주주의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각자 책을 읽는 방법은 모두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주지? 참석자분이 내신 의견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되게 좋지만 현대에 맞게 저희가 재해석에서 수용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대에 맞게끔 재구성하자는 쪽이었는데요. 그게 현대인은 민주주의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만약 과연 그 용왕님이 신하들한테 이 완전히 권력으로 내가 간이 필요하니까 구해온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데 간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 과연 이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지금 좋은 말씀, 지금 우리 토론팀, 준비팀 경원 씨가 좀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했던 독서를 할 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가 독서를 할 때 시대상에 맞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독서를 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들고 와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독서하는지 한번 소신껏 한번 발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이거 독서할 때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이 책을 써봤는데 조지 오웰이 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 책에 담긴 의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읽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분 전부 다 저희가 소정으로 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민정 씨가 지금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가자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간을 봉합하는 수술, 간을 일정량 떼내는 수술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도 토끼가 목숨을 잃을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작품을 수용할 때 수용자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경훈 씨? 예,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별주부전의 이야기의 시대 상황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옳았던 사회죠. 왜냐하면 이때는 권력사회, 계급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인 권력을 관계를 가진 현대와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개개인의 인권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매우 중시되는 이런 사회에서 토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토끼의 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행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전에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 흡사 말하는 좀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예, 아까 전에 의견 내셨던 두 분 저희 독서 토론회 리더 오시면은 제가 다음에 확실히 준비를 해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예, 같이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계속 이제 제 주장을 또 펼쳐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토끼가 용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전혀 현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끼는 간을 모두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정량의 간만 내주면은 용왕도 살고 토끼도 좋은 그런 윈윈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약간의 소가 희생을 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민정 씨에게? 네,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민정 씨 사는 집 바로 옆에 교도소가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긴다면 아마 탈주범이나 탈옥범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집 옆에 교도소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나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자신있게 의견 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저희 집 옆에 교도소이랑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사회는 어지럽고 깜빡한 사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보면 성령, 성폭력 그런 문제도 많은데 내 집 옆에 교도소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국가에 대한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감사하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큰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센스 있는 감사합니다.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또 참석자분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긴 했는데, 전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뉴스를 보거나 다른 것을 많이 보았을 때, 교도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교도소, 그리고 심지어 노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들,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면 사람들 막 플랜카드 두고 전부 다 반대를 하죠? 예. 화장실은, 화장터도 그렇고요. 예, 그런 흔히 말하는 기피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막 기피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옳았던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그런 필요한 시설이 지어져야 해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고 거절을 하는 그런 현대인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 별주부전을 이야기를 여기에 한번 도입시켜 보고 싶습니다. 토끼가 조금만 희생한다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현대인의 되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토끼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왕이 토끼의 간을 가져가는 것은 전 틀린 생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경훈 씨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네, 왼쪽에 지금 손을 드셨.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경은 지발표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예. 개인적 자유냐 법적인 어떤 구속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끼가 쥐가 좋아갖고 만약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네. 용왕을 살려라 이러면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뭐 토끼는 아니 자기 갑자기 꽤 나쁜 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네, 하는 거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경호시에 말하는 자기가 발표를 해놓고 자기가 목선에 빠지는 그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분 의견 그리고 방청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최종 선택 후에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만약에 토끼라면 용왕을 위해서 간을 빼줄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다시 해줘요. 네, 대략 한 10명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내가 토끼라면 용왕을 위해서 간을 이제 빼줄 수가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거수를 해주세요. 네, 압도적으로, 네, 판결이 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내가 토끼라면 용왕을 위해서 간을 빼줄 수가 없다라고 그쪽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짓고, 네, 자,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에 계시고요. 네,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네, 리더, 네, 웅식 씨와 송희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차렷. 네네. 네, 경례. 예, 저희는 심청전 토론을 맡은 리더 영웅식 오송입니다. 심청전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동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토론 진행에 앞서 사회자분의 스토리 설명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심청전 이야기를, 네, 제가 간략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송나라 말년에 심학규라는 신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신봉사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곽씨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딸이 바로 심청이에요. 근데 심청이가 이제 낳자마자 이제 산후 며칠 만에 곽씨 부인은 죽고 맙니다. 그러면 홀로 신봉사는 심청이를 길렀습니다. 네, 심청이는 앞에 보시다시피 대단히 미모가 뛰어나고 효상이 지극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마을에서는 효녀라고 이제 불러지곤 했었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심청이가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봉사가 이제 심청이를 찾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던 다리에서 이제 스님이 이제 빠진 신봉사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제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를 이제 스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구하면서 너의 이제 눈을 공양미 300석에 시주를 하게 되면 눈이 뜰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건넸습니다. 근데 신봉사는 당연히 덜컥하는 마음에 그 약속을 해버립니다. 네, 신봉사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심청이한테 이제 그 근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내가 지금 300석은 없지만 이렇게 그 스님이 그렇게 좋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약속을 해버렸다. 네, 이렇게 해서 근심을 털어놓는 광경이고요. 네, 이 화면은 심청이가 그런 근심을 하는 어느 날에 그 뱃사람들이 용왕신에게 그 처녀를 바칠 제물로 이렇게 처녀를 구한다는 걸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뱃사람들과 해가지고 심청이는 인당새 몸을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 공양미 300석을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네, 빠졌는데 심청이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 효상이 지극하고 그런 것을 하늘에서 알았기 때문에 용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용궁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 용궁 속에서 3년간 이렇게 평화롭게 호화롭게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인당수 물 위에 용꽃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나가는 상인이 용꽃이 인당수 위에 있길래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심청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심청이가 보니까 미모도 빼어났기 때문에 그 왕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편 그러던 이제 신봉사는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그 좀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뺑덕어문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뺑덕어문은 다 아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인물이에요. 네, 황봉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신봉사에 있던 재물과 함께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신봉사는 그 맹인잔치에 가보니까 심청이가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심청이 만나게 되니까 그 기쁨에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전하고 똑같이 여기 통 안에는 그 심청전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도 인물을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 이게 소통을 해볼 건데요. 그 한번 뽑아보실 분 계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기본사 나오니까 시각장애인 뽑을게요. 아, 네, 네. 네, 민정 씨 누가 나왔죠? 네, 심청이 나왔습니다. 아, 네, 심창희가 나왔네요. 동화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토론팀 네, 송희 씨가 그 심창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통해 볼까요? 그러면? 네. 심청전의 주인공인 만큼 심청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청이가 섣부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줄거리에서 보셨듯이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심청이에게 근심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 말을 100%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안 믿으시겠죠?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심청이라면 그 스님의 말에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께서 그냥 섣불리 한 판단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섣부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송희 씨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럼 송희 씨 말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심청이의 희생이 그러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되려 그냥 불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했듯이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무작정 물에 빠지기보다는 뭐 다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몸값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뭐 바느질을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산맥석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송희 씨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심청이가 이제 스님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시대가 불교를 숭상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부처님과의 약속이 되게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게다가 그때 300석이라는 돈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예, 일단 최소 억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현재의 이제 1억이란 돈이 되게 큰 돈인데 만약에 심청이 밖에 일단은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1억이란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효심이 가득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제 같았으면은 만약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던진다고요?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질 것인가 아니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다 아니면 아니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소통해 볼 건데요.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거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혹시 이것도 똑같이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건데 네네 저기 손 드신 분, 참석자분 발표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기 누구지? 그 송희 씨 의견 쪽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일단 저기 송희 씨 반대 의견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 저희들 시각장애인 여기 지금 장애인 부모의 그 부회장님도 계신데요. 저희들 그 장애인이 된 가족들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저희들 그 장애인이 된 가족들을 보면요 어떤 심정이냐면요
뭐 지푸라기 하나 있으면 잡을 심정이에요, 진짜. 예, 이거는 뭐 토론은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는 송희수 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하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당이 해가지고 뭐 시각장애 났더라. 자기 재산 다 버립니다, 진짜. 그 장애인 중에 쉽게 말하면 청각, 시각, 그다음에 지체가 있으면요, 시각장애인들이 재산이 제일 가난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아니면 자기 부모 눈을 조금이라도 난다 싶으면 무조건 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여자 송이 언니 의견에, 송이 씨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저도 스님 말만 믿고 몸을 던지는 게, 아버지가 만약에 던졌다고 보면은 아버지가 그 행동을 좋아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물에 가는 건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심청이가 효도는 아니고 마음만은 효심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은 효도라고는 보지 않아서 여자분 말씀에 의견을 찬성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싶다. 네,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서 송희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석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옹식 씨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참석자 여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한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까요? 네,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주라는 것이, 만약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는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시주라는 것이 산맥석을 바치면 바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뭐 주변에서 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시주하시고 나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드리면은 뭐 부처님께서 뭐 감동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겠죠? 약간 이런 식인데, 심청이가 돈을 구하자마자 바로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뒤에 있을 일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기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의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청이가 효를 했다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만은 정말 지극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옹식 씨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청이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비춰봤을 때 거기다가 심청이는 효심이 지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효심이 지극한데 예. 대변할게요. 금방 이야기하신 분 있잖아요.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앉으셔도 되죠? 네네. 그 아까 여자분이 그 어떻게 심청이가 죽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생각을 안 했다 하셨는데, 이 심학규 아버지가 심청이 혼자서 이렇게 젖동냥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한테는 심청이가 생활력이 강한 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 심청이 성향이 볼 때 불교를 되게 믿는 여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몸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그 여자분한테 이제 여쭤보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뭐 의학적으로 수술을 필요하는데, 큰 돈이 필요한데 수술하겠냐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그런 심청이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을 던져서 돈을 구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몸을 던질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효도의 효자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글자가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효도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살아가는 것, 네, 끝까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단락적인 얘기긴 하지만 옛날의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효라고 하기보다는 불효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 계속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심청이가 아버지가 혼자 눈먼 세상을 혼자 살아온 걸 봤기 때문에 그 빚을 한 줄기 빚을 주자는 그거 눈을 뜬다면이라는 그거 아마 제일 90%를 차지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심청이는 이게 아버지가 눈만 뜰 수만 있다면 이거 자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효도 효녀 그러니까 효도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나중에 생각은 안 했다. 그래서 효도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심청이는 후자적으로 눈만 뜰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저도 지금 거기 뭐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그 장기 이식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계속 그 얘기해 이게 주세요. 지금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가 어떤 장기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장기를 이식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 당시 시점에서 10년만 지나면 모를 건데 이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의사들은 분명히 지금 당장 해라는데 그러니까 우연하게 딱 자기 딸이나 자기의 어떤 가족이 누가 맞았는데 예. 그러면 송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장 주실 것인지 아니면 10년 후를 목숨을 담보로 해서 10년 후를 기다릴 것인지 예, 오히려 역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네. 혹시 방금 질문하신 전제가 눈 양쪽을 전부 다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눈뿐만 아니더라도 뭐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만약에 제가 떼어드려도 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정말 한순간에 지체도 없이 바로 네, 드렸겠죠? 그러니까 송희 씨는 네. 지금 내 목숨이 살자 죽자 이걸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중요해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효도인가 이게 과연 효녀인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효도 효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이긴 하지만 장기 이식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심장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또 제 부모가 예를 들어 아프고 실명이 된다 하면 아마 송희 씨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 네. 두 분 이야기 참석자분들 잘 해주셨고요. 그럼 웅식 씨가 아까 하다가 네,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웅식 씨 생각을 한번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심청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히 여겨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을 뜨시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남은 여생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송희 씨가 지금 1대 100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사회자 역할이 중재 역할이고 중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네. 이제 말 조금만 더 하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조똥양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똥양 다닐 때는 신봉사 분께서는 조금 그래도 젊을 때였습니다. 근데 심청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 처녀가 되었을 때는 신봉사 분도 나이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송희 씨 생각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아까 송희 씨가 말씀하셨고 웅식 씨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질 것인가 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그쪽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다 하시는 분은 네, 거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질 것이다 라는 의견 네, 설득력이 있었다. 네, 한 6분, 7분 네, 그 정도 나왔고요. 내가 만약에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네, 조금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네, 12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승패가 난 것 같네요. 네, 내가 심청이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하고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이것으로 심청전 저희 토론팀은 준비한 게
네, 이것으로 끝을 내리겠습니다. 예, 두 동화 이야기 들으면서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동화로 선정했지만 앞에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토론팀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목표로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어떤 독서를 하되 그 넓은 시각과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독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취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론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 손잡아 주시고요. 네, 저희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